그 재판에서 그 이재용이 했다는 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었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네. 아니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다급하게 회장님이 건재하실 때부터라고 정정을 했고 몇몇 방청객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묘하게도 한겨레가 그렇죠. 이건희 건재하다고 단독 기사를 냅니다. 예, 그것도 뭐야? 그것도 삼성 핵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보지도 않고. 네. 근데 이 이재용은 법정에서 입을 열면 열수록 마이너스예요. 오늘 조선일보에 의하면 오늘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분은 누구일까요? 박근혜입니다. 오.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대요. 홍라이한테 야단 안 맞았다는 얘기네. 네. 왕자님 맞구만. 그런데 여기서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회장이 야단을 맞았다고 하길래 박근혜한테 야단 맞았다고 하길래 야단 맞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야단 맞은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 면담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박근혜가 이재용한테 하나보다 승마 지원이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재용이 하나보다 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한 번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뭔가 하나로 디스를 하면서 아니 그럼 또 자백한 거네 그거? 박근혜한테 압박받는 거 자백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지원을 하면 하나보다 우리가 못하겠어? 이런 얘기까지 한 거죠. 이건 야단 맞으면서. 이거는 이건희가 불행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건희가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아들내미 하나 있는 게 약간 좀 모자라. 특장에도 있고. 아이 재벌이면 뭐해? 아니 결국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결론은. 한겨레에 의하면 건재하대요. 아니 그 재판장에서 얘기하면 그 죽었다는 얘기네. 살아계실 때 했으니까. 그게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건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금기열이에요. 전혀 모른다는 거야. 관계자들은 가족들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승계구도에 있어서 이건희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거는 뭐 돌아가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야. 문현중에 나온 거잖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참여연대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검찰에. 그 이건희 회장 자택을 수리할 때 인테리어 수리를 할 때 결제된 금액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수표로 결제가 됐대요. 그래서 이거는 비자금이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러고 검찰이 고발을 했대요. 그러면 검찰이 이제 고발인 참여연대 조사를 하고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돼요. 검찰의 의무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해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그걸 수사할 검사가 어디 있어? 경동에 검찰 수사관이 가서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옆에 변호인이 배석한 상태에서 냉동실을 열고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나 못할 것 같아. 살아있고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의사소통만 안 될 뿐 휠체어 타고 돌아다닌다잖아.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나 그 기사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한결에 너무 나갔어. 진짜 이거는 욕마저도 싸요. 그 기사 쓰고 돈을 얼마나 받았을까? 청부받은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그 조중동 청부받아서 기사 쓴 거 다 밝혀져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중동이 그걸 쓰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지. 이쪽 사람들 믿으라고 한겨레한테 청부를 시킨 거예요. 요즘 돈이 제일 급한 한겨레에다가 오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액수가 크겠지. 네, 그러니까 한겨레가 2017년에 그 분식회계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주주총회에서. 그래가지고 임시주주총회 다시 열어서 회계장부를 다시 그 결제받고 막 난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세무조사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요. 돈이 급해요. 2016년도에다가 엄한 투자회사에다 돈 투자했다 다 날렸거든. 한겨레가. 돈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이재용도 이혼하지 않았어요? 네, 이혼했죠. 아, 이혼했어요? 솔로로 살고 있어요, 오래전에. 원래 전처가 대상그룹에 지금 전무로 있고요. 그래요? 그분이 또 이정재와 사귀고 있잖아요. 아, 그럼 또 이재용한테 또 내가 좀 짠하네. 동지의식이 느껴지네. 외로 이재용은 다른 여자가 많아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럼 동지의식 안 느껴. 난 없어. 제가 알기로 일본 가서 재밌게 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같은 이혼남 입장에서 참 짠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건희가 불쌍하다고 하는 게 사실 이건희는 내가 보기에 이병철 회장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희가 보통 잘못 키워진 자식 같으면 다 말아먹을 수도 있었어. 이건희는 혁신선언 같은 걸 하면서 나름대로 사실 현대에 밀리던 2위였어요. 어떤 시점에서는
그러다가 대한민국 부동 1위 기업이 된 거는 이건희 덕이라고 봐요. 그건 이제 지 아버지 백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실력이 있었다. 근데 이재용에는 지금 하는 거 보면 입만 열면 폭탄이야. 3세에 내려오면 기업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다음 키워드는요. 이건희 건강 상태. 아, 이거 아직도 남아요 얘기가? 뿌띠거니 아니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뿌띠거니. 이상해. 아니 이거 혹시 마차님 알쓸신잡 봤죠? 네. 거기에서 예전에 그런 거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인간을 냉동시켜서 나중에 부활시키는 우리 건이 추워요. 그런 거 있었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보면 어쨌든 뭐 인간을 냉동시킨다는 거 보면 불치병이 걸려서 치료할 수 없을 때 네. 그 언제가 올지 모르는 미래에 그 치료의 방법이 나오고 냉동을 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건희도 그 상태로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뭐 이런 기사가 나온대요. 뜬금없이 지금 삼성전자 회장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죠. 2014년 4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2017년 오늘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서 수많은 루머를 양산을 해냈었죠.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 삼성그룹 관계자 입을 빌려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건희 회장 건강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건강한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논리적으로 완결성이 있는 말인지가 궁금한 거죠. 의사소통을 못한다는 말은 이 입이 막혀 있다는 거 하나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입에 물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의사소통은 안 된다. 이 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는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병실 복도를 오가기도 한다. 이런 거 보죠. 그러니까 희귀병 걸린 사람이 이제 눈 깜빡이는 것밖에 못해서 눈 깜빡임으로 책을 한 권 쓴 분이 있잖아요. 프랑스에. 아, 네. 그 잠수병 걸리신 분인가? 맞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하단 말이죠. 눈만 뜨고 있으면. 근데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상태는 양호하다.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의사소통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중증인 거예요. 굉장한 간병인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그 이건희 회장의 지금 현재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죠. 손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텔레파시를 보내서 저만 믿으셔요. 괜찮지요. 회장님의 모든 주식은 저를 주셔요. 아니 근데 이게 한겨레야 니들 좀 얘기 좀 해볼게. 한겨레에서 이런 단독이라고 들고 나왔는데요. 아니 고위 핵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게 기사가의 가치가 있나요? 아 그렇죠. 증거가 하나도 없어. 하물며 사진 한 장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카더라잖아요. 카더라를 갖고 단독이라고 해서 야 한겨레에서 와 세상에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사예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겨레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뭐 A 또는 B, C 언론사에다가 10억이나 100억 정도 주면 유명종이 신이었다는 기사도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가능해요. 돈만 주면. 이게 오늘 이런 기사가 발표된 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있죠. 네. 갑자기 왜 거의 죽었다고 소문이 난 이건희가 멀쩡하단 기사를 내게 되었을까. 오늘 그 재판에서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정유라 지원에 관해서는 이재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네. 자기는 보고한 적이 없다. 네. 그렇죠. 이것과 맞물려서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전략은 이재용을 어떻게든 무혐의로 풀려나게 내지는 최소 형량을 받고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선택을 한 게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건희한테. 이재용은 그냥 아버지 말 들었어. 조윤선 전략처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렇죠, 바보야. 그렇죠. 난 바보야. 예. 난 바보야. 누워 있는 우리 아버지가 다 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다 한 거고 나는 바보였어. 모든 보고 다 드렸고 직접 지시를 받아서 뭐 밑으로 내가 이야기 전달해 준 것밖에 없어라는 논리를 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러면서 그래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날쯤 이건희 회장 사망 소식이 나와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희 회장의 원래 전략, 지금의 최순실 사태까지 포함해서 일어나게 된 원인이 사실은 이재용한테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네. 세금 한번 아껴보려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지금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건희 회장이 그 이건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한 13, 4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상속세를 내지 않고 이재용한테 주기 위해서는 최순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물 건너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세팅이 다시 제로 상태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전략을 짜려면 네. 지금부터 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이건희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건희 회장이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신호를 줘야지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판결을 받든 실제로 그룹 차원에서 재산 정리 작업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변호사들 그룹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을 테고 또 다른 한 그룹에서는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창의적이고 합법적이고 또 불법적인 개정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획 작업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건희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잘못은 이전까지는 부회장이었다가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이죠. 이분이 다 뒤집어 쓰고 네. 이재용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내 잘못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나는 벌써 40년을 근무했으니까 책임지고 물러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저기네요.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갈게네. 아니 이게 웃기는 게요. 미래전략실의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보고를 했고 미래전략실장이 결정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장한테 건의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결재는 미래전략실장이 했는데 미래전략실이 어디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직속 부대였잖아요. 네. 그럼 이건희가 결재를 네. 말도 안 되는 했을까? 그럼 안 돼. 그러면 이건 뭐야? 직권남용 그 정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이상한 논리를 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희를 계속 살려놓고 있는 것 같고 재산 정리도 안 끝났고 그렇지만 이건희 회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시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의학적인 호기심 차원에서 궁금합니다. 어떤 처치를 받고 있는 건지. 이게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구글의 자회사가 생각이 났어요. 구글의 자회사 중에 칼리코라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일종의 연구회사인데 생명 연장에 수명 500년까지 늘리는 게 이제 회사의 목표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지금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은 없지만 연구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혹시 삼성이 여기랑 조인트 했나라는 상상을 했죠. 왜냐하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로 한 번도 의식을 찾았다는 기사는 없었거든요. 네. 항상 뭐 건강하다, 양호하다, 상태가 좋다 이런 그 기사만 있었지. 뭐 의식을 되찾아가지고 무슨 지시를 내렸다, 뭐 이야기를 했다 이런 기사는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망설이 무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네. 오히려 이건희 그 동영상이 유출될 때 네. 그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이슈를 끌어냈었기 네. 때문에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건희 회장이 실제로 어떤 처치를 받고 있길래 심근 그 경색이라는 게 사실 그 황금 시간이라고 한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예, 그 골든타임. 황금 시간대를 놓쳐버리면 이게 뇌사 상태로 가든지 안 그러면 의식불명 상태로 쭉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7분인가 아마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심장이 먹고 7분인가 안에 피를 다시 돌게 하지 않으면 뇌 세포가 죽기 시작을 하거든요. 거의 뭐 사람을 새로 만들고 있다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뇌가 심각하게 손상이 돼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해서 도저히 인공호흡기와 주사와 약물로 생명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때 당시에 초반기에 그런 그 발표도 했었어요. 삼성 쪽에서 저체온요법으로 치료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체온요법은 31도인가 이하를 얘기해요. 체온을 완전히 낮춰서 가사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죽음 상태를 만들어요. 그때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렇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상태를 만들어놨는데 죽음 상태가 지금 3년 정도로 왔다면 죽음이 아니고 냉동 상태로 가지 않았을까. 더 이상 그 부패라든지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 식물인간과 똑같은 그런 처치를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억지로 휠체어에 앉혀서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굳이 냉동까지 안 가더라도. 근데 전체 한 층이 통째로 통제되어 있는 VIP 병동에서 예. 네, 지금 굳이 삼성병원. 보는 사람도 없는 네. VIP 병동을 혼자서 쓰고 있는데 그 굳이 그 불편하게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진이 실린 것도 없고 한겨레 단독으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한겨레에서 삼성 출입하던 기자가 삼성에 취직을 한 게 이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런 예. 것과 맞물려서 이제 그런 거죠. 뭐 삼성이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인데 뭐 돈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든 할 수 있죠. 대통령의 권력도 돈으로 샀었잖아요. 사실은 박근혜 시절에 최순실을 통해서 돈으로 산 거잖아요. 대통령의 권력을. 그 직원도 샀더만요. 그렇죠. 직원도 대단하네. 샀고요. 행정관도. 예. 그런 상황인데 뭐 이 한겨레가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당신들 그 단독이라고 내려면은 증거를 찾아서 같이 내든지 물증이 있어야지. 이건 뭐 남의 말을 전하는 수준에서 단독이라고 하면 니들 주식 갖고 있는 거 정말 창피해. 나 아까워 그 돈이. 대학교 때 그 돈 못 쓰고 주식 산 거 너무 아까워. 한겨레 주주님, 유명종님. 나 열받으면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 이건희 회장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완쾌되시길 빌고요. 아울러 정의로 사태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지성 전 실장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가신 그룹 중에 한 명 있는데 가신이에요. 신하. 그래서 집안의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요. 가신은. 불만 없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또 그 정도 벌었으면 먹고 살 만큼 벌었을 테고요. 이거 물러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저기네요.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갈게네. 아니 이게 웃기는 게요. 미래전략실의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보고를 했고 미래전략실장이 결정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장한테 건의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결재는 미래전략실장이 있는데 미래전략실이 어디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직속 부대였잖아요. 네. 그럼 이건희가 결재를 네. 말도 안 되는. 했을까? 그럼 안 돼. 그러면 이건 뭐야? 직권남용 그 정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이상한 논리를 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희를 계속 살려놓고 있는 것 같고 재산 정리도 안 끝났고 그러지만 이건희 회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시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의학적인 호기심 차원에서 궁금합니다. 어떤 처치를 받고 있는 건지. 이게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구글의 자회사가 생각이 났어요. 구글의 자회사 중에 칼리코라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일종의 연구회사인데 생명 연장에 수명 500년까지 늘리는 게 이제 회사의 목표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지금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은 없지만 연구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혹시 삼성이 여기랑 조인트 했나라는 상상을 했죠. 왜냐하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로 한 번도 의식을 찾았다는 기사는 없었거든요. 네. 항상 뭐 건강하다, 양호하다, 상태가 좋다 이런 그 기사만 있었지. 뭐 의식을 되찾아가지고 무슨 지시를 내렸다, 뭐 이야기를 했다 이런 기사는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망설이 무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네. 오히려 이건희 그 동영상이 유출될 때 네. 그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이슈를 끌어냈었기 네. 때문에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건희 회장이 실제로 어떤 처치를 받고 있길래 심근 그 경색이라는 게 사실 그 황금 시간이라고 하는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예, 그 골든타임. 황금 시간대를 놓쳐버리면 이게 뇌사 상태로 가든지 안 그러면 의식불명 상태로 쭉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7분인가 아마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심장이 먹고 7분인가 안에 피를 다시 돌게 하지 않으면 뇌 세포가 죽기 시작을 하거든요. 거의 뭐 사람을 새로 만들고 있다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뇌가 심각하게 손상이 돼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해서 도저히 인공호흡기와 주사와 약물로 생명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때 당시에 초반기에 그런 그 발표도 했었어요. 삼성 쪽에서 저체온 요법으로 치료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체온 요법은 30일 이하를 이제 고발인 참여연대 조사를 하고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돼요. 검찰의 의무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해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그걸 수사할 검사가 어디 있어? 병동에 검찰 수사관이 가서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옆에 변호인이 배석한 상태에서
냉동실을 열고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나 못할 것 같아. 살아있고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의사소통만 안 될 뿐 휠체어 타고 돌아다닌다잖아.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나 그 기사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한결에 너무 나갔어. 진짜 이거는 욕마저도 싸요. 그 이게- 기사 쓰고 돈을 얼마나 받았을까? 청부받은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그 조중동 청부받아서 기사 쓴 거 다 밝혀져서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중동이 그걸 쓰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지. 이쪽 사람들 믿으라고 한겨레한테 청부를 시킨 요즘 거라고 돈이 봐요. 제일 급한 한겨레에다가 오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액수가 크겠지. 네, 그러니까 한겨레가 예. 2017년에 그 분식회계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주주총회에서. 그래가지고 임시주주총회 다시 열어서 회계장부를 다시 그 결제받고 막 난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세무조사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요. 돈이 급해요. 2016년도에다가 엄한 투자회사에다 돈 투자했다 다 날렸거든. 한겨레가. 돈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이재용도 이혼하지 않았어요? 네, 이혼했죠. 아, 이혼했어요? 솔로로 살고 있어요 오래전에. 원래 전처가 대상그룹에 지금 전무로 있고요. 그래요? 그분이 또 이정재와 사귀고 있잖아요. 아, 그럼 또 이재용한테 또 내가 좀 짠하네. 동지의식이 느껴지네. 외로 이재용은 다른 여자가 많아요. 아, 그래요? 제가 아, 그럼 알기로는- 동지의식 안 느껴. 난 없어. 제가 알기로 일본 가서 재밌게 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같은 이혼남 입장에서 참 짠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건희가 불쌍하다고 하는 게 사실 이건희는 내가 보기에 이병철 회장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희가 보통 잘못 키워진 자식 같으면 다 말아먹을 수도 있었어. 이건희는 혁신선언 같은 걸 하면서 나름대로 사실 현대에 밀리던 2위였어요. 어떤 시점에서는. 그러다가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기업이 된 거는 이건희 덕이라고 봐요. 그건 이제 지 아버지 백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실력이 있었다. 근데 이재용에는 지금 하는 거 보면 입만 열면 폭탄이야. 3세에 내려오면 기업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다음 키워드는요. 이건희 건강 상태. 아, 이거 아직도 나와요, 얘기가? 뿌띠거니 아니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뿌띠거니. 이상해. 아니, 이거 혹시 마차님 알쓸신잡 봤죠? 네. 거기에서 예전에 그런 거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인간을 냉동시켜서 나중에 부활시키는 우리 건이 추워요. 그런 거 있었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보면 어쨌든 뭐 인간을 냉동시킨다는 거 보면 불치병이 걸려서 치료할 수 없을 때 네. 그 언제가 올지 모르는 미래에 그 치료의 방법이 나오고 냉동을 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건희도 그 상태로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뭐 이런 기사가 나온대요? 뜬금없이 지금 삼성전자 회장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죠. 2014년 4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2017년 오늘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서 수많은 루머를 양산을 해냈었죠.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 삼성그룹 관계자 입을 빌려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건희 회장 건강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건강한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논리적으로 완결성이 있는 말인지가 궁금한 거죠. 의사소통을 못한다는 말은 이 입이 막혀 있다는 거 하나를 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입에 물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의사소통은 안 된다. 이 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는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병실 우리- 복도를 오가기도 한다. 이런 거 보죠. 그러니까 희귀병 걸린 사람이 이제 눈 깜빡이는 것밖에 못해서 눈 깜빡임으로 책을 한 권 쓴 분이 있잖아요. 프랑스에. 네, 그 잠수병 걸리신 분인가? 맞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하단 말이죠. 눈만 뜨고 있으면. 근데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상태는 양호하다.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의사소통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중증인 거예요. 굉장한 간병인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그 이건희 회장의 지금 현재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죠. 손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텔레파시를 보내서 저만 믿으셔요. 괜찮지요. 회장님의 모든 주식은 저를 주셔요. 아니 근데 이게 한겨레야 니들 좀 얘기 좀 해볼게. 한겨레에서 이런 단독이라고 들고 나왔는데요. 아니 고위 핵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게 기사가의 가치가 있나요? 아 그렇죠.
증거가 하나도 없어. 하물며 사진 한 장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카더라잖아요. 카더라를 갖고 단독이라고 해서 야, 한겨레 해서 와 세상에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사예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한겨레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뭐 A 또는 B, C 언론사에다가 10억이나 100억 정도 주면 유명종이 신이었다는 기사도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가능해요. 돈만 주면. 이게 오늘 이런 기사가 발표된 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재판에서 그 이재용이 했다는 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었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네. 아니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다급하게 회장님이 건재하실 때부터라고 정정을 했고 몇몇 방청객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묘하게도 한겨레가 그렇죠. 이건희 건지하다고 단독 기사를 냅니다. 예, 그것도 뭐야? 그것도 삼성 핵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보지도 않고. 네. 근데 이 이재용은 법정에서 입을 열면 열수록 마이너스예요. 오늘 조선일보에 의하면 오늘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분은 누구일까요? 박근혜입니다. 오.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대요. 홍라이한테 야단 안 맞았다는 얘기네요. 네. 왕자님 맞구만. 그런데 여기서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회장이 야단을 맞았다고 하길래 박근혜한테 야단 맞았다고 하길래 야단 맞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야단 맞은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 면담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박근혜가 이재용한테 하나보다 승마 지원이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재용이 하나보다 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한 번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뭔가 하나로 디스를 하면서 아니 그럼 또 자백한 거네 그거? 박근혜한테 압박받는 거 자백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지원을 하면 하나보다 우리가 못하겠어? 이런 얘기까지 한 거죠. 이건 야단 맞으면서. 이거는 이건희가 불행한 거라고 봐요. 그럼 지금 이건희가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아들내미 하나 헷갈리네요, 아들내미 하나 있는 게 약간 좀 모자라. 모자라. 책장에도 있고. 아이 재벌이면 뭐해? 아니 결국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결론은. 한겨레에 의하면 건재하대요. 아니 그 재판장에서 얘기하면 그 죽었다는 얘기네. 살아계실 때 했으니까. 그게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건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금기열이에요. 전혀 모른다는 거야. 관계자들은 가족들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승계구도에 있어서 이건희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거는 뭐 돌아가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야. 문현중에 나온 거잖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참여연대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검찰에. 그 이건희 회장 자택을 수리할 때 인테리어 수리를 할 때 결제된 금액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수표로 결제가 됐대요. 그래서 이거는 비자금이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러고 검찰이 고발을 했대요. 그러면 검찰이 있죠. 네. 갑자기 왜 거의 죽었다고 소문이 난 이건희가 멀쩡하단 기사를 내게 되었을까. 오늘 그 재판에서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정유라 지원에 관해서는 이재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네. 자기는 보고한 적이 없다. 네. 그렇죠. 이것과 맞물려서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전략은 이재용을 어떻게든 무혐의로 풀려나게 내지는 최소 형량을 받고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선택을 한 게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건희한테. 이재용은 그냥 아버지 말 들었어. 조윤선 전략처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렇죠, 바보야. 그렇죠. 난 바보야. 예, 예. 난 바보야. 그러고 누워 있는 우리 아버지가 다 한 거야. 우리 막 아버지가 이렇게. 다 한 거고 나는 바보였어. 모든 보고 다 드렸고 직접 지시를 받아서 뭐 밑으로 내가 이야기 전달해 준 것밖에 없어라는 논리를 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러면서 그래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날쯤 이건희 회장 사망 소식이 나와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희 회장의 원래 전략, 지금의 최순실 사태까지 포함해서 일어나게 된 원인이 사실은 이재용한테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네. 세금을 한번 아껴보려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지금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건희 회장이 그 이건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한 13, 4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상속세를 내지 않고
이재용한테 주기 위해서는 최순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물 건너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세팅이 다시 제로 상태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전략을 짜려면 네. 지금부터 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이건희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건희 회장이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신호를 줘야지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판결을 받든 실제로 그룹 차원에서 재산 정리 작업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변호사들 그룹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을 테고 또 다른 한 그룹에서는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창의적이고 합법적이고 또 불법적인 개정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획 작업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건희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잘못은 이전까지는 부회장이었다가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이죠. 이분이 다 뒤집어 쓰고 네. 이재용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내 잘못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나는 벌써 40년을 근무했으니까 책임지고